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부모님들 잘 계셨습니까? 천진홍 원장입니다. 자, 오늘 이 부분에서는 생명과학이라는 부분에 도서를 선정할 때는 어떤 도서를 선정하면 좋을까? 자, 궁금하시죠? 앞에 화학 부분이나 물리 부분에서 제시되어졌던 책들은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부모님들 최고입니다. 자, 우리 영재원TV라는 이 사이트를 통해서 제시되어지고 있는 책은 최신 트렌드이지만 우리가 학생들이 정말 영재교육원에 우리가 지원할 때 필요로 하는 책들을 선택하고자 한다면 이런 책들이 좋아요 라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자, 근데 이 전공 관련 독서 부분 중에서 생명과학은 사실 책의 종류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DNA 있죠. 유전 파트 책 따로 있죠. 거기다 동물과 식물, 거기다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전염병에 관계되어진 책들까지 종류가 정말 제일 많습니다. 자, 이런 책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선정하면 좋을지 아시나요? 아, 제 얼굴 큰 것만 알겠다고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보니 네, 저 살짝 뒤로 가겠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에서 네, 책에 대한 선정을 할 때 생명과학은 그만큼 어렵습니다. 근데 생명과학 부분에 대한 것을 지원하는 친구들에게는 정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유는 물리나 화학 부분 또는 천문지구과학 부분보다는 생명과학에 대한 지원 부분이 조금은 다소 쉽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첫 번째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책은 원정현 씨의 책입니다. 바로 세상을 바꾼 생명과학이라는 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약간 철학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생명에 관계되어진 책들은 대부분들 생명윤리를 다루는 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철학적인 측면이 안 들어갈래야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런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현재까지 우리가 어떤 생명을 다루고 있는 과학자들이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갖다 하고 있는지 들어볼 수 있는 책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다양한 여러 가지 그림 자료, 시각 자료들을 갖다 통해서 바라보는 관점을 한 가지가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러 가지의 다양한 관점들을 갖다 볼 수 있게끔 해주는 책이기 때문에 사실 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근시안적인 시점을 이렇게 원거리로 이렇게 넓혀줄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인 책이기 때문에 사실 생명과학에 대한 책을 갖다 정하지 못했다 하는데 어떤 기본에 충실해서 처음에 내가 흥미있게 읽어보겠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 세상을 바꾼 생명과학이라는 책을 선택을 해도 무난하게 본인들이 충분히 자기소개서에 적힐 독서의 책으로선 그 감상평이나 아니면 나의 동기부여에 대한 느낌을 충분히 적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딱 봐도 눈에 딱 들어오시죠? 바로 DNA. 바로 우리가 이중나선 구조네요. 자, 근데 우리가 보통 이중나선 구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유전자 가위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유전자 가위에 대한 이 크리스토퍼 가위에 대한 부분들의 이야기는 정작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냥 자르는 것만이다라고 얘기를 갖다 하는 거지. 자, 근데 이 크리스토퍼 유전자 가위에 대한 부분이 사실 인류에게 줄 수 있는 아주 발전되어진 모습과 그 다음에 또 위험성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중국의 어떤 한 의사가 그 쌍둥이에게 크리스토퍼 가위를 갖다가 사용해서 쉽게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걸 적용해서 이것에 대한 우수성을 입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은 어떻게 됐느냐? 중국 의학계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의학계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이 부분은 생명윤리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크리스토퍼 유전자 가위가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윤리적 차원의 문제점을 통제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중요한가라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고 많이 전달하려고 노력한 책입니다. 사실 생명과학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학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철학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앞으로 발전된 사회에서 우리가 사용할 유전이라는 부분에 대한
단어를 가지고 제시를 갖다 하고 있기 때문에 최신 트렌드에서는 이 책만큼 좋은 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대 영재교육원이 우리가 유전에 관계되어진 부분을 실험으로 진행을 하고 학생들을 교육하기 때문에 사실 이 유전에 관계되어진 이 책을 권장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과학 분야를 지원을 갖다가 할 경우에는 이 크리스토퍼 유전자 가위에 대한 이 부분에 책을 이용해서 어떤 기술이 앞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유전자를 선택할 수 있는 그 기술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우리 사회의 생명 체계가 어떻게 시스템으로 자리 잡혀 갈지를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책이 제일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네, 세 번째는 이시우라 쇼이치의 바로 우리가 생명과학 강의입니다. 이분은 뭐 사실 일본 고등학교 생물 선생님인데요. 일본 고등학교 생물 선생님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유명한 분. 왜? 정말 생물을 갖다가 재밌게 강의한다라고 소문이 완전 자자한 분이거든요. 단 일본인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딱딱하고 지루하고 뭔가 애교스럽고 이렇게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일본이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노벨상 부분에서 약 25개나 되는 노벨상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보다는 순수과학이 확실히 발달을 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순수과학이 발달해 있는 것은 그것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선생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갖다가 들려주려고 하는지 일본 책을 갖다 번역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이 책을 갖다가 읽음으로 인해서 생명과학이라는 부분을 좀 쉽게 접근을 갖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쓴 책이 아니기 때문에 관점에 대한 부분들도 어떻게 우리가 다른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갖다가 읽었을 때 제일 좋았던 부분은 바로 제 목록에 우리가 제 3장 뒤에 있는 여담입니다. 근데 여담에 대한 부분이 왜 좋았냐? 보통 우리가 생명과학 하게 되면 아까 철학이 담긴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데이터를 갖다가 해석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데이터에 우리가 속지 마라. 데이터가 모두 중요한 것은 맞지만 그 데이터가 답은 아니다 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제시하고 있으면서 데이터가 정말 신뢰도가 높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가짜뉴스에 대한 확산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사실 생명과학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과학적으로 써야 될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떤 것을 쓰면 우리가 고민스러울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을 갖다 선정할 때 저는 이 책을 강추합니다. 그래서 과학에서 우리가 조건에 대한 부분들을 이용해서 실험을 갖다가 한 뒤에 특히 식물 또는 동물,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균과 같은 우리가 이 생물에 관계되어진 실험을 통해 우리가 개체화시키는 것들, 수치화시키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이 책에 있는 내용을 활용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책은 아닐세스의 책입니다. 이 아닐세스의 우리가 내가 된다는 것이라는 책인데요. 사실 이 책은 딱 그림 보기 굉장히 지루한 것 같죠. 근데 이 책이 가지는 이 파워는요 굉장히 큽니다. 왜냐? 테드 강의에서 조회수 1,300만입니다. 네, 이 테드 강의에서 조회수 1,300만이라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 1,300만 뷰를 바로 다 도달한 사람이 아닐세스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아닐세스라고 하는 이 저자는 이제 신경과학이 우리가 핵심적으로 우리가 파고드는 문제에 대한 부분 중에서 이 인지적인 능력에 대한 이 부분이 우리가 지능과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관련이 없다.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살아 숨쉬는 거에 대한 성질, 그리고 우리가 또 동물 기계라는 표현을 갖다가 우리가 이용해서 이 지능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철학에 가까운 책인데요. 어려워요. 어려운데 읽으면 읽을수록 빠져들어요.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읽을 때 꼭 권해드리고 싶은 건 책 한 권만 읽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해석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제 자막이나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되어지니까 영어를 갖다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유튜브를 갖다가 먼저 들으시고 테드 강연을 갖다가 통해서 들은 내용들을 본인이 활용해서 책을 읽어보시면 책이 훨씬 재밌습니다. 그래서 꼭 유튜브 강의 먼저 듣고 책을 갖다가 읽을 것을 권고 드리고 싶네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여기서 좀 쉬운 책, 이제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에서 점점 책의 내용들이 조금씩 어려워지다가 또 쉬워지기도 하죠. 어려운 책만을 갖다 제시해야 할 필요는 없어요. 왜? 영재교육원은 어려운 걸 배우려고 가는 곳이 아니라 나를 발전시키려고 가는 곳이기 때문에 나를 정말 보여줄 책도 필요하다. 자, 그런 면에서는 이 프란스 드발의 우리가 동물의 생각에 관한 생각입니다. 보통 우리 동물에 대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여기서 강아지가 왈왈 이렇게 짖어댄다고 해서 그 강아지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어플을 갖다 보니까 이 강아지가 왈왈 할 때 그 어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강아지의 음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어로 번역해 주더라고요. 놀라웠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그 강아지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인지에 대한 부분은 확신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강아지와 같은 동물들에 대한 생각을 갖다가 읽으려고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책이다. 자, 동물을 갖다 이해하는데 왜 중요하냐면 사실 동물보다 못한 경우들도 많거든요. 사람의 우리의 어떤 그런 태도나 성질들이.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거 우리가 단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은 사람보다 못한 하등 동물이야 라고 무시해버리고 이해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동물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 사람과 공유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 생태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의 어떤 이제 없어져가는 요소가 될 겁니다. 근데 아시죠? 생태계에서 어떤 한 부분이 우리가 없어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도 같이 멸종할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미국에 우리가 그 꿀벌이 이게 무엇인가에 잠식당해서 좀비균한테, 좀비 곰팡이한테 당해서 이 배 아래쪽이 없어지고요. 그 아래쪽으로 곰팡이의 포자가 자라가지고 주변에 퍼지는 것을 갖다 봤잖아요. 근데 그런 꿀벌들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사람들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다니까요. 왜? 과일도 못 얻죠. 과일을 못 얻으면 동물들도 사람들도 먹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랑 함께 생활하고 있는 생물들에 대한 이해를 갖다 하려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책으로 저는 권장하고 싶은 책입니다. 그래서 동물에 대한 이 부분을 갖다 제대로 파악해서 어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오만과 편견에 대한 부분으로부터 좀 겸손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자, 어때요?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을 지원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생물분과를 지원하고자 할 때 선택하려고 하는 책에 대한 설명들을 드렸습니다. 자,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자, 다음 순서에서는 천문과 지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책들을 준비해서 또 오겠습니다. 자,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